아까 듣지 못한 대답을 마저 들어야겠다. 너만 아니었어도 세리스는 대체 세리스한테 왜 그런 거야? 닥쳐! 후회하나? 시끄러워! 시간 낭비는 끝이다! 질문 하나만 더 하지. 동료가 전장에서 다리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라 하시면 전투가 끝나 안전히 퇴각하는 상황이다. 너는 짐도 없고 부상도 없어 부상병 한 명쯤은 가뿐히 부축할 수 있지. 어떻게 할 거냐? 두고 가겠죠. 고작 그런 부상 때문에 혼자 기지로 복귀하지 못하는 놈이라면 그 놈은 거기까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이어도 그럴 텐데 부상 입은 놈도 마찬가지겠죠. 도움을 줘봤자 분명 보복할 겁니다. 보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치욕을 주었으니까요. 도움받는 약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해서? 그렇다면 몰래 치료해줬다고 치지. 그럼 더욱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놈 입만 다물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습니까? 보통은 그렇겠지. 질문의 의중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심심풀이로 인간의 습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놈들은 그렇죠. 짐승들은
서로 의존해야 살아남는 놈들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도망쳤으면 살았을 텐데 굳이 남을 구하려다가 화를 입는 인간들을 말입니다. 약하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죠. 백귀령 놈들도 약한 것들을 싸고 도는 습성이 커서 정복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짐승의 한계라고 봅니다. 네 생각은 어떻지? 셋째, 당연히 아군을 부축하여 함께 퇴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상자를 돌보지 않으면 군 전체의 신뢰와 사기가 저하되니까요. 또한 전우회가 약화되며 지휘관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한 탈영과 항명 발생 확률이 증가할 겁니다. 마지막 의견을 듣고 싶었다. 자네는 대화 상대로서 꽤 나쁘지 않군. 편히 있게. 그나저나 인간의 관점은 참 고찰할 게 많군. 제게는 오히려 글리터들의 사고방식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글리터족은 조직적인 군대의 힘이 막강하면서도 동료에는 희박하군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결속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라고 동료애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동료라는 건 기준이 있지. 강하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자만이 동료다. 약하거나 다치게 되면 동료가 아니라는 건가요? 전투를 수행하거나 전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끝없이 강함을 추구한다. 싸움에 필요한 동력도 제공되지. 글리터가 도시를 습격하고 약탈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력은 약탈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지. 전장에서 취득한 것은 개인의 소유다. 강한 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과연 힘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약탈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군요. 그럼 당신은 상당히 강한 모양이네요. 글리터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당신을 따르는 걸 보면요. 그렇지. 내 힘이 유지되는 한 그것들은 날 존중하고 따를 거다. 글리터는 강함을 숭상한다. 충성 또한 힘에서 비롯되기에 증명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지. 합리적이네요. 반대로 묻지. 왜 인간은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를 지키려 하지? 그들을 도려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나?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쪽이 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니까요.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언제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기계도 그렇죠.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질 수 있다면 모두가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극단적으로 경쟁하고 서로를 헐뜯게 되겠죠.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붕괴됩니다. 그럼 우리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공격에도 취약해질 거예요. 약자를 돌봄으로써 내가 약해져도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집단 전체에 주는 건가? 비이성적인 사고처럼 들리는군. 단지 감정을 달래기 위해 너무 많은 수고를 감내하는 게 아닌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비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당신들처럼 약탈로 유지되는 구조는 빼앗을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고 약탈하다가 끝내 파멸할지도 모르죠. 내가 듣기에도 꽤나 그럴듯한 가설이군. 생산력이라는 기준도 애매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가치도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물이 귀한 곳에서는 우물을 가진 것이 큰 재산이자 권력이 되겠죠.
하지만 물이 충분한 곳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쓸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슈퍼 글리터 프로젝트. 저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한 가치에 맞춰 글리터들의 신체적 특성을 개조하는 시술일 거라 추측되는군요. 아주 예리하군. 그래, 맞다. 본래 글리터들은 동굴이 많은 협곡, 절벽, 그리고 지하에서 살아왔지. 낮은 체구 덕에 표적이 되기 어려웠고 짧은 다리와 안정적인 중심은 근거리 전투에 유리했지. 그 환경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신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짧은 다리는 기동성을 제한하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체는 시야와 사거리를 제약한다. 장차 더 넓은 세계를 가지기 위해선 변화한 전장에 맞춰 쓸모를 재구성해야 하지. 진화를 스스로 선택했군요. 이 녀석 날 아직 기억하는구나. 사실 이 녀석은 아주 어린 새끼 때 제가 발견해서 키웠던 녀석입니다.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며 연락을 주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승낙했죠. 이런 모진 실험을 받을 줄 알았다면 절대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말인 전 어릴 때부터 실험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슈슈의 실험 환경도 개선해보려 노력했는데 미안하다 슈슈. 너를 다시 자연에 풀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너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냐? 그래야겠지. 세리스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 애가 발로 뛰면서 네 가문의 오명을 씻을 기회도 줬지. 그런데 넌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아. 입이 트여 있으면 욕짓거리만 뱉지 말고 대답을 해! 왜 그 녀석이 죽게 만들었냐고! 닥치라고! 그건 그 멍청이가 자초한 일이었어! 아니, 네 탓이야. 네가 날 잡으려다가 세리스마저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온전히 너의 실책! 네가 손에 묻힌 피라고! 죽었으면 다시 기어 나오지 말고 꺼져라, 망령놈아. 못 모르고 짓거리는 건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군. 너만 아니었으면 이럴 일 없었어. 네가 화근이 돼서 너만 아니었으면. 후회하나? 난 그랬는데. 지금도 나의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은 네가 아니야. 바로 나지. 그 애는 날 구하려다 죽은 거니까. 몇 번이고 생각했다. 그날 세리스가 날 구하러 왔을 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막았다면 그 애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누명을 벗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 애가 나에게 실망해 떠났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너는 어때? 후회하고 있어? 우릴 친구로 생각한 적은 있고? 시끄러워! 뭘 얻었어? 나는 잃은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 가족도, 동료도, 약혼자도, 가장 친했던 친구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았으니 적어도 너는 내가 잃은 만큼 가졌어야 하잖아. 교단의 실험쥐보다 훨씬 나은 걸 말이야! 제길, 아무래도 우리 둘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네가 실패한 거지. 난 아직 살아있잖아. 고작 꿈이 그렇게 소박한 줄은 몰랐는데. 건방지게! 무슨 재회를 이리 살벌하게 해! 그만하고 떨어져! 결국 말려들었잖아, 제길. 난 네 비겁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어.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도대체가 뭐 하나 얘기하는 게 없잖아. 아까도 한 소리지만 넌 맨날 그따위였어. 네가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곤란한 건지 슬픈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게 친구가 맞아? 맞냐고! 그래도 나와 세리스는 널 친구로 생각했는데!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배신당했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 상처받았어. 네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어서 우리는 너를 몇 년이나 알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도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머리도 똑똑한 놈이 왜 못 알아쳐먹어! 네가 그냥 나쁜 놈이었으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겨루면 됐지! 네가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 나도 미쳐가나? 이런 거에 마음이 동해서?
그래도 꽤나 그럴듯했다. 그 녀석이라면 정말 이렇게 말했겠지. 간만에 머리에 열 좀 오르는군. 이만하면 성의 표시는 됐겠지.